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수요일 장입니다. 미국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 이상 나와줄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발표할 미국의 FOMC 의사로 이 매파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이제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자, 시장은 조용히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양시장의 흐름 오후 1시 시황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부터 만나보시죠. 강보합권 오늘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28선에서 움직이고요. 이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닙니다. 0.2% 정도. 그래서 현재 848선에서 움직이네요. 자, 코스피 일중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잘 가고 있어요.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썼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있으면서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10시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10시부터 달라지면서 오후장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수급에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매수세로 전환된 이후에 현재도 매수세 좀 양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337억 원 정도이고요.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사는데 이 두 섹터를 기관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575억 원, 개인도 동반 순매도 777억 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에서 그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간 좀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2% 조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터치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그 반도체 CEO 인사 그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원포인트 인사 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 제품을 새로 개발하고 그리고 수요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파운드리 실적을 개선시키겠구나. 이게 집중 전략이구나를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힘을 좀 못 받는 흐름들.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도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차별이 된다라고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래간만에 반등세 나와주는 거거든요. 5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1,1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어디예요? 그 미국에 2010년도 처음으로 그 배터리 공장을 그쪽에 세웠는데 리노베이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개조, 그거를 좀 뜯어 고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자, 현대차 2% 상승세, 오늘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기아 역시 오늘 0.9%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포스코홀딩스, KB금융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 시총의 흐름들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차트 모양 좀 예상이 됩니다. 10시 기점 이후로 코스닥 좀 괜찮아지고 있는 흐름들. 하지만 큰 폭의 반등은 아닙니다. 4거래 만의 반등이기 때문이죠. 강보합권 848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수급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각각 242억 원, 그리고 167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한 60억 원 정도 매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코스닥 시총 흐름 가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만 봐도 느끼실 수 있다시피 시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알테오젠이 3위로 치고 올라온 거죠. 알테오젠 벌써 시총이 10조가 넘어섰습니다. HLB가 가남신형이 FDA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그 이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 사이를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 알테오젠과 엠켄 같은 경우에는 MS 지수, 그 CI 지수 편입 이후에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도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빅파마 머크사 여기에서 이 이슈가 있어요. 자체 개발한
키트루다, 그 S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 면역 항암제인데 알테오젠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채 임상 3상을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이게 알테오젠에게는 반사 이익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호재가 붙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이거래 연소 하한가 이어서 어제 3%대 상승, 오늘 소폭 강보합권의 상승세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이 떨어져도 시총 4위이네요. 알테오젠 치고 올라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면서 코스닥 시총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워낙 이제 굵직한 이슈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또 그 반도체 강국에 있어서 어떤 또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면밀하게 주시하시면서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해지 방법은 무엇일지 이것도 이데일리 스핀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인사 나눕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강보합권 상승해도 여전히 안개수 장세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는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럴 때 우리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될지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은 안개 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개 속에서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에서 더 큰 빛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 거래소 일봉 먼저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찌 보면 오전장에는 사실상 외국인들, 양지수 외국인들이 오늘 대략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 800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7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여러분들 외국인의 수급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V자 반동으로 지금 매도를 줄이고 매수를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지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망치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오후장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5일선의 안착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동생볼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저번 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자리 깊은 음봉을 통해 가지고 자, 어찌 보면 이 가격 메리트가 있던 이 자리이다 보니까 어제는 이 시간대 3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종가에 오히려 더 이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과 함께 오늘은 약 7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 V자 반동을 통해 가지고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있고 어제야 오늘 지지 캔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자,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맞다 이 시장을 이제 들어간 9시쯤이면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 발표 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다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더 저는 역설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약간 둔화로 나타나가지고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떤 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의 코스닥은 다 반영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드디어 V자 반등의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오늘 출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루빨리 V자 반등을 맛보길 바랍니다. 불기둥을 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데일리 스핀을 쭉 보니까요. 이게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적 테마에서는 1등 수소에너지. 오늘 뭐 현대차에서 북미 쪽에서 이 수소 물류 운송 밸류체인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관련 테마주가 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잡히는 것 같고 2등은 역시 K푸드가 당당하게 자리를 하고 있네요. 장기 테마는 1등 페인트, 2등 로봇, 단기 테마는 1등 원전, 그리고 2등 차량 경량화 이런 섹터가 잡히고 있는데 자, 5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승률을 좀 높일 수 있을지 전해주시죠. 네, V자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오늘 수소 에너지, 수소 테마 쪽이죠. 그리고 K푸드, 폴드본폰, 태양광, 전기차, 자, 반도체, 부품, OLED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수소 쪽에 이 관련 악재가 스며들고 가격 메리트가 있고 드디어 이제 수소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드디어 반등, 자, 이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북미 쪽에 이 현대차의 이 수소 밸류체인 소식과 함께 정작 현대차는 오르지 않고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희망적인 기대감으로 드디어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소는요 2년 동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쯤이면 이제 바닥을 통과해도 누구 하나도 이 나무랄 데가 없는 자리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변곡점이 나왔으니까 종목들 관련주들이 이제 누가 주도주인지 체크만 하시고 여러분들 접근하셔도 무관한 가격대라는 거 한번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K푸드입니다. 오늘 K푸드는 어제의 음봉을 딛고 오늘 K푸드가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 보고서 키움증권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의 66만 원의 이 목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이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코멘트와 함께 오늘은 K푸드가 개파락의 양봉이 대부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셔도 저 무관한 자리라고 종목들의 이 섹터의 이 K푸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폴드본폰 은근슬쩍 여러분들 3, 4등에 계속 머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수소 에너지도 이 시간대에 이 여러분들 뒤로 돌려셔가지고 일주일하고요 2주 전에 한 번씩 두 번씩 보시게 되면요. 자, 이 두산 종목과 두산 피오셀이 장대 양봉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 2등, 3등이 3등, 4등 정도에 포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재료가 터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것처럼 폴드본폰 관련주들이 은근슬쩍 현재 포지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징후가 잡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꼭 가져보셔야 됩니다. 자, 태양광 풍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요. AI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은 UBS에서 태양광 그리고 이 풍력 쪽에 태양광과 풍력 쪽에 앞으로의 이 시설 투자에 관련돼 있는 이 투자 확대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페인트 잡혔을 때 제가 관련 이슈가 없다 보니까 자, 이익 잉여금 다시 말해 1분기 어닝이라고 소개했는데 드디어 재료가 터졌습니다. 자, 페인트 쪽에요. 제네시 관련돼 있는 첨가의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요. 페인트 관련주들이 이제 2차 전지에 완전히 편입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점은 2차 전지의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좀 아직 작년에 이 영광을 되찾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만큼의 상승률과 탄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미래 성장성은 2차 전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 부각에 있어가지고 지금부터는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입니다. 로봇은 휴머노이드의 외국계에서 들리는 소식이 오히려 더 국내의 이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제 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국내에 관련돼 있는 소식만 날리게 되면 다시 한번 로블로브라든지 아니면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국내 소식보다도 해외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조금 음봉이 나올 때 관련돼 있는 기대감을 움직이는 쪽의 로봇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G입니다. 5G 종목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정배열로 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AI로 촉발된 파생돼 있는 이 섹터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7등이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주들을 좀 유심히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건입니다. 조만간 파리올림픽이 열립니다. 파리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전체적으로 좀 이 휴전, 이 단기 휴전, 그의 이 제스처 이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면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바닥에서 지금 현재 터닝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플레이, 단기 모멘텀으로는 자 단기 급등이 관련돼 있는 급등을 가능한 섹터의 종목들이 하나둘씩 잡힌다는 것은 자 이 앞으로의 조금 이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꼭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단기 테마입니다. 자, 원전입니다. 원전은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일찍 자, 많은 종목들이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는데요. 자, 체코 쪽에 다음 달에 원전 수주의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프랑스와의 경합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채택된다면 15년 만에 이 한국형 원전이 채택되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이슈가 다음 달까지 계속 훈풍을 따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 쪽의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꼭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량 경량화 그리고 핵심 간물이 움직이고 있는데 차량 경량화와 핵심 간물은 원자재 쪽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리튬 쪽에 광물 쪽에 니켈과 그리고 리튬 쪽에 움직이다 보니까 핵심 간물이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 쪽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음식료 쪽하고 화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불구경 보지 않으실 분들은 화학 업종으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불구경이 뭐냐? 엔비디아의 관련 실적 관련 있어가지고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기도원 같은 분위기가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라, 가이던스의 상향 소식이 나와라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저것 싫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업종 중에서는 화학주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료는 동일하게 K푸드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에서 잡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자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핵심 광물 이야기 드렸죠. 그에 관련 리튬 관련주의 오늘 부각을 리튬의 이제 바닥에서 또 이 가격이 좀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 첨단 소재 움직이고 있고요. 자, BHI입니다. 원전 쪽입니다. 자, 광무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OLED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S에너지, 상하프론테크, 비나텍까지도 이제 수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웨클론이 오랜만에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진이라든지 신진 SM, 한전기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요. 자, 이 한전기술 자, 원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진도 원전 쪽입니다. CJENM이 눌림목 자리를 받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깔끔한 자리이기 때문에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차트 포착으로 보시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자, 한 번만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상한가를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선 엔지니어링은 상한가 꼽혔기 때문에 내일의 음봉 공략이 좀 나은데 관련이 있어가지고는 내일 라이브 시간에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C코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CTK 그리고 두산피오셀을 보시게 되는데 두산피오셀 지금 수소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 섹터에서는 여러분들 과거에 이 수소 테마에서 여러분들 주요 테마에 있어가지고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의 두산피오셀이 드디어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전장에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너무 많이 올랐었던가요? 외국계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도 개인들이 뒷받침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진 않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로 전환시켰다는 것은요. 내일 한 차례 좀 음봉도 맞을 수 있으니까 오늘보다 내일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버넌 퓨어셀이라든지 대부분이 수소, 전기,
광물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위 쪽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요, 하고 그 핵심 광물 쪽, 그리고 산업 페인트, 이 리튬 관련, 그리고 전해질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위 포지션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이 하단편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 테마 쪽과 상단에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반도체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기존의 기존의 변압기와 전선 쪽도 아닌 것 같죠. 그게 관련돼 있어,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현재 이 우리나라의 이 투자자들은 내일의 이 엔비디아 실적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관망 모드로 들어가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지수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트레이딩 쪽의 종목들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로 지금 오늘은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종목으로 내일 시장을 대비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하고 종목을 찍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이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서 관심주를 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도 그 전략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수익률 점검 잠시 해드리면 한 달 전 관심주 LS 에코에너지가요, 장중에 1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YC는 80% 수익을 기록했고요. 그밖에 선익시스템, 토니보리는 각각 35% 이상 수익률이 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5장 관심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은요. 내일 사실은 시장하고는 내일 이제 엔비디아에 관련돼 있는 이 리스크 헤지를 통해 가지고 좀 비껴나 있는 쪽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똑같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좋고요, 앞으로 성장성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만일 이 좀 둔화라는 단어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내일 아침에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되고, 그 개파락에서 개파락 출발 이후에 개파락의 양봉이 날 수 있는 섹터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물량을 이동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둔화가 성장이라는 말이 나와도 갭상승 음봉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껴나 있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는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220억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158억이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 26%와 영업이익은 256% 성장했습니다. OLED TV 물량이 회복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올해 신규 고객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OLED 시장이 하반기에는 성장성에 날개를 달 거라는 보고서까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배열 초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의 관통용 캔들, 그리고 오늘 점핑 양봉에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손바뀜이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위에 꼬리가 달리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내일은 위에 꼬리를 잡아먹으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단기 트레이딩 물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첫 번째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K푸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불닭볶음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빙그레 이점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상 지금 앞으로의 빙그레의 성장은요. 오히려 더 여름이 되면 될수록, 지금 현재 5월 달입니다. 6, 7월 달이 오히려 더 피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바나나 우유를 보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나나, 안 바나나. 자, 죄송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 빙과 전문 업체입니다. 자, 1분기 매출액을 보게 되면 3,009억입니다. 영업이익은 211억으로 매출은 2.5% 증가한, 영업이익은 65% 증가한, 당기순이익은 183억에 정년 동기 대비 101%, 110% 성장을 했습니다. 2년 연속 기록이
2년 연속 기록이 기록적인 영업이익이 기록적으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하반기 시장 사실상 여러분들 2분기가 최고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바나나, 이 메로나뿐만 아니라 빙가류의 시장이 올해는 엄청 덥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만큼 2분기 실적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노릴 수 있는 빙그레, 바나나, 안 바나나의 종목, 빙그레 두 번째 종목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요. 세 번째 종목은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이 지금 시장에서 비껴나 있는 이 시장에서의 이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쪽이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차트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자, 사마 페인트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 페인트는요. 오늘 자, 이 저번 주부터 지금 이제 급등주 패턴으로 좀 바뀌고 있고 전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입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차트 위치상으로는 여러분들 급등주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간 1시 25분에 자, 영망치의 이 바디가 살아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 도료 전문 업체입니다. 자, 카이스트가 자, LFP 자,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전해질 첨가제 개발 소식과 함께 그에 관련돼 있는 리튬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및 전해액 제조 전문 취득의 사실이 부각되면서 리튬 테마주로도 엮여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드디어 이제 바닥을 뚫고 변곡점이 만들 수 있는 트리거가 페인트 쪽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를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보고 자, 이 급등주에서 좀 보담이 된다면 내일 음봉 공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에 세 번째 종목 사마 페인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빙그레와 사마 페인트는 51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봐주셨네요.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언제 만나면 될까요, 대표님? 네. 네, 이데일리온입니다. 드디어 이데일리온이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 여러분들 오신 분들 모두 다 수익 재밌게 봤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분은요 재방송으로 보셔도 됩니다. 재방송 보시게 되면 오늘 오전장에 이데일리 스핀의 이 프로그램,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라이브를 통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시장에 있어가지고는요,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 영상, 편집 영상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찍을 수 있습니다. 누가 끝난 영상을 가지고 편집 영상을 가지고 이게 실력이 있다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라이브에 오십시오.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요. 오늘 재방송도 보셔도 됩니다. 전전 재방송을 보셔도 됩니다. 내일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우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1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SOFC 가장 눈에 띕니다. 오전장부터 오후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이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인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련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의 블룸에너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고효율 연료 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페인트 두 번째 동그라미 안에 있는데 사마 페인트 때문이죠. 현재도 장중에 17%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튬 2차 전지용 전액 첨가제 그리고 리튬 2차 전지에 대한 그 제조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최남순 교수팀이 그 리튬 이온 2차 전지의 상온 고온 이런 부분에서 수명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전해 물 첨가제를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16일부터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자, 전선, 베트남의 전선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 6조 원 규모의 베트남 초합 전선 시장 1인 이제 LS 이 기업이 싱가포르 송전 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로봇 이런 이슈도 관심 있게 봤네요. 지금까지 싱크풀 버블 맵 확인해 봤고요. 잠시 이후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를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한테 좀 좋은 소식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괜찮게 나왔는데 게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요. 올해 최우수 기업에게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볼 거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피비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전망 자체는 우선은 꽤나 괜찮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았을 때 동사에 대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지금 36만 원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경영 환경이 지금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현대나 기아라고 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고요. 이렇게 나아진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국내를 완전히 넘어서서 이제는 북미나 유럽 쪽으로 판매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틀은 마련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 환율 효과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이러한 환율 효과는 조금 감소한다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는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이제 라인업 자체를 조금 더 다양화시킵니다. 우리에게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자동차이기 때문에 비싼 모습을 당연히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브랜드 자체를 조금은 고급화시키고 판매 전략을 그렇게 이어감에 따라 북미나 또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의 증가율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눈에 보입니다.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 살펴보았을 때 2020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영업이익의 증가율 자체가 연간 2.5에서 3% 정도였는데 이게 2022년부터는 7% 정도까지 완전히 늘어납니다. 이렇게까지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매출액이 우선은 늘어난 것을 의미하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현재 현대나 기아 경영 환경 그리고 영업 환경 그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대단히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 크게 나빠질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기업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완성차 업체치고는 꽤나 높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성장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속적으로 투자도 하고 왜 믹스라고 하잖아요. 제품 라인업도 확대하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후 추가적인 성장 예상되는 대목인데 그 뷰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찝찝한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하반기에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약간 좀 삐끗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낙수 효과가 있어서 실적에 영향을 또 미치는 요인이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차량의 판매, 주요 국가에서의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 9.9%나 늘어납니다. 차량 판매가 너무나 잘 되었기 때문에 매출액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우선은 전망 자체는 약 3% 정도입니다. 매출액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더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지난해 수준의 매출액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판매량 자체에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Q에 해당하는 판매량뿐만이 아니라 P에 해당하는 가격도 있습니다. 올해 ASP가 조금씩 나아지는 가운데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동일한 판매량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출액의 측면에서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네. 보여지고요. 올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 9,092만 대 정도입니다. 지난 1월에 나왔던 전망에 비하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 전기차도 시장이 지금 개편이 되고 있는 거죠.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이 지금 더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역시 인프라의 부족한 부분이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가격의 측면에서 조금 더 높다 하더라도 역시 이용을 함에 있어서는 역시나 편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시장이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 매출액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특정 분기, 하반기에 바로 업황이 악화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장이 조금은 침체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따른 수혜도 있다는 점에서 주가만큼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양과 질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양이 있더라도 질 좋은 거 하나 잘 파는 네. 게 수익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좀 접근해 보면은 발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중국 브랜드들이 네. 또 한국 시장에 침투를 해온단 말이죠. 이러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둘 수는 없는 상황 같은데 네. 뭐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대체 조금 전에 예.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양보다는 질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차,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 대수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 지커 올해 그리고 내년에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아마 본격적으로 검토는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선은 가격이 싸고요. 전반적으로 조악합니다. 근데 그게 하물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산 차량을 구매를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우선은 저는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네. 가격이 싸고 겉으로 보았을 때 좋다 하더라도 구매를 함에 있어서는 꽤나 망설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또 현대와 기아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받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제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AS가 정말 잘 되죠. 그런 부분을 쉽게 이겨내기는 저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또 하나는 소득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중국산 차량을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더 좋은 외제차, 뭐 벤츠라든지 BMW 이런 쪽으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들이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쉽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중국 베이징 모터쇼에 현대차 임원이 딱 갔는데 정말 공포스러울 만큼 중국차가 좋아졌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또 안전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산차로 수요가 몰릴 수 있고 또 뭐 고장 나면은 그 AS 정말 예, 그거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미국 네. 쪽에서는 중국 못 들어오게 하려고 완전 난리난 그런 상황인데 이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받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반사 이익을? 뭐 둘 다 욕심쟁이잖아요. 예, 네.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중국산 차량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 총량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관세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한 1, 2년 정도 동안 크게 얻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시간을 두고 접근했을 땐 그래도 괜찮은 반사 이익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철강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수혜를 줄 수 있을 만한 변수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장 매출액의 개선으로 이어지거나 그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지금 중국은 사실상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 기준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완성차 기준으로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국의 소비자로부터 조금씩 선택은 받고 있는데 중국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특정 지역, 특히 해외 시장에서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AS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또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인들도 중국인들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한 상황에서 기본 소득 또한 높은데 굳이 저가 브랜드 차량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또 사려고 하기보다는 가격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제품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중국산 또 관세 부과 이 모든 것들은 중국 자동차보다는 우리한테 아주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피비님께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점수를 낮게 주시는군요. 네, 예, 저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남이 우리 거 치고 들어오는 거 말고 우리가 뺏는 거, 네. 예, 그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좀 빼오는 것 중에 중국 쪽으로 좀 잘하고 있다라는 네. 기분 좋은 소식을 좀 듣고는 합니다. 네. 예,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전략을 지금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경제 정책에 따른 수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막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합 부품사라든지 1차 벤더 양 매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몇 기업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HL만도 1분기 기준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액은 4,464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고 2019년 대비 약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원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23.7% 증가한 559억 원 매출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대와 기아라고 하는 큰 모태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컨택을 하기 시작했던 게 지금 시점에서 결실을 맺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책도 우리가 꼭 봐야 하는데 중국산 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여러모로 불안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는 것도 중국이고요. 중국은 크게 세 가지 섹터만큼은
고품질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네. 그리고 기타 2차 전지 태양광 패널이 핵심이 되는데 지금 그 틈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종합 부품사들이 뚫고 들어간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일시적이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신다는 점에서 종합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실적만큼은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뷰를 들어보면 좀 고를 게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완성차인지 부품차인지 네. 네, 어떤 게 투자 매력이 더 높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완성차입니다. 아, 큰 지금, 거. 네. 제조된 이유는 거. 예. 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뭐 업황이 혹시나 조금 위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종합 부품사라든지 1차 벤더에 대해서 사실상 협상을 하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종합 부품사는 너무 잘 갑니다만 종합 부품사가 아닌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가지만 종합 부품사나 1차 벤더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네. 1차적으로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주가의 상승은 꽤나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역시 완성차 업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요. 오늘도 현대, 기아 잘 가는데 이런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에는 더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완성차라면 현대차, 기아 이 중에서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둘 중에 뭔가요? 예. 현대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아에 비해서 현대의 주가가 우선은 더 탄력적이지 않나 그리 보여지고 네. 오늘도 240일 기준 신고가를 방송하기 직전에 움직임이 나오더니 확 뚫어버렸습니다. 예. 실적 전망도 지금 밝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약 15조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16조까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미국과 인도 핵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곳 거기에서는 지금 증설과 함께 신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올해 주주 환원책을 조금 더 시행하는 가운데 배당 수익률 또한 5% 수준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현대와 기아, 특히 현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36만 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리 보여지고요. 시장도 전반적으로 지금 우호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주식시장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5대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얻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기업들 중에는 1차적으로 현대차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포트폴리오에서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차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장중에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27만 1,500원 선을 터치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K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을까? 자동차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블 폰을 쓰는데요. 이 삼성이 AI 기능을 탑재한 6번째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고 해서 바꿔볼까 사실 고민 중입니다. 오래 쓰다 보면 나타나는 화면 주름 문제도 개선했다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이 폴더블 폰은 삼성만의 시장이 아니죠. 이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 아니고 하웨이입니다. 광대한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은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 중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공세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올해 하반기 공개하는 첫 AI 아이폰이죠. 아이폰 16 시리즈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애플에 스마트폰 판매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삼성은 7월 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폴더블 신제품을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예정입니다. 자, 삼성전자 신작을 앞세워 화해 추격을 뿌리치고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